네. 그 다음에 22번 했고 23번. 네. 23번. 다음에 소방 대상물 중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가 적용되는 것은 제3류 금수성 물품 하면 안 되고, 제1류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하면 안 되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인데, 산화성 액체 여기에는 해도 됩니다. 제1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금속 종류라 물을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하면 안 됩니다. 3번이 답이고, 그래서 이제 해설에 봐보면 제1류인데 인화성 고체, 제5류 자기반응성, 제6류 산화성 액체, 이건 괜찮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에서 한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기준 개수는 몇 개 이하인가? 그래서 50개 이하로 하면 됩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것은 헤드가 개방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수구역, 거기에 헤드 50개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아래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5번에 화재 시 스프링클러 설비 동작으로 압력 스위치 동작 시 발생되는 일이 아닌 것은 1번에 소화 펌프 기동, 2번에 수신반 화재 표시 등 점 등 경종 명동, 3번에 소화 펌프 2차 측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 동작, 4번에 헤드 개방.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한다고 해서 헤드가 개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한다면, 이제 압력 스위치, 문제에서 압력 스위치는 뭐냐면 유수 금지 장치의 압력 스위치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에를 좀 지우고, 예. 이것도 좀 지우고, 예. 이것도 좀 지우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더 쭉 하면 이제 중간에 생략됐다라고 하고, 이제 생략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뭐 꼭대기라고 하고요. 꼭대기가 아니어도 되고,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대략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수 금지 장치예요. 유수 금지 장치. 그리고 이제 이 유수 금지 장치에 여기에 PS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 금지라는 말은 유수를 금지하니까는 이 압력 스위치가 금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가면은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유수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가 발생하면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펌프가 기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이제 2번에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 수신기에 이제 화재가 났다. 그래서 화재 표시 등이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화재가 뜨면은 경종이 무조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사이렌도 울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펌프의 2차 측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 동작, 이 말은 압력 챔버라는 것은 이게 압력 챔버예요. 펌프의 2차 측의 압력 챔버. 압력 챔버에도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 이제 압력 스위치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압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야 펌프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말을 달리 했을 뿐이지. 그리고 헤드 개방이라는 것은 여기가 압력 스위치가 작동한다고 해서 여기 헤드가 개방되는 게 아니라 반대죠, 반대. 헤드가 개방이 돼야 이게 작동하는 거죠. 반대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헤드가 개방형인 것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26번은 충고가 낮은 사무실의 양측 벽면 상단에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방어하려고 한다. 사무실의 폭이 몇 미터 이하일 때 헤드의 포용이 가능한가? 1번 뭐 9m 해서 쫙 있는데 사무실의 폭, 그래서 9m 이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이 9m 이하인 그런 실내에 측벽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그래서 9m 이하라는 거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층수가 10층인 일반 창고에 습식의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설비에 필요한 수온의 양은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이제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지 않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고인데 특수 가연물이 아니면 20개가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지워버렸는데 N 20개 곱하기 하나가 80에 20분이니까 32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습식 설비 교차 배관에 설치하는 청소구 헤드 설치는 최소 구경 25가 아니라 청소구는 40 이상.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습식 설비에서 하향식 헤드는 가지 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한다. 맞고요. 4번에 수직 배수 배관 50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을 좀 더 설명한다면 이제 하향식 헤드가 있는데 하향식 헤드라는 것은 이제 이게 헤드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는 것을 하향식 헤드. 그런데 이제 가지 배관 밑에 이 헤드를 설치하는데 가지 배관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 이 물질이 일이 들어와서 막아버려요. 구멍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구부려서 헤드를 이렇게 설치하라는 겁니다.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라 그런 겁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다 풀었고 29번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하여 급격한 수압을 고려해야 하는 시험은 급격한 수압이니까 수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격 시험, 수격 작용이 있는데 이제 물이 이제 배관을 이렇게 세게 때려서 압력파, 충격파가 발생하는 게 이제 수격 작용 그러는데 이제 그런 수격 시험을 통해서 급격한 수압에 헤드가 잘 견디는지 이제 그런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30번에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와 표시 온도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최고 주위 온도보다 헤드의 온도가 더 높아야 맞습니다. 주위 온도가 지금 이 학원의 주위 온도가 15도인데 헤드의 온도가 더 낮아버리면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표시 온도라는 것은 헤드의 온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온도에 불이 나면 온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 헤드 온도가 돼야만이 불이 났을 때 녹아서 개방이 되고 평상시에는 녹지 않고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위 온도보다 표시 온도가 대략 한 40도 정도 높습니다. 아래 표에 봐보면 해설에 대략 한 40도 정도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온도에서 한 40도 정도 올라가면 헤드가 개방이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1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프의 토출축 체크 밸브는 배관 내 압력이 가압 송수 장치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2번에 가압 송수 장치 후드 밸브는 펌프의 위치가 수온의 수위보다 높을 때 설치한다. 맞습니다. 3번에 입상관에 사용하는 스윙 체크 밸브는 아래에서 위로 송수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 앞전에도 나왔던 것 같고요. 펌프의 흡입축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에 계피 패싱 밸브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나온 문제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후드 밸브는 이제 이렇게 펌프하고 같은 위치나 높이 물이 있으면 후드 밸브는 여기에 설치해요, 여기에. 근데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처럼 수조가 이렇게 아래 있다면은 여 끝에다가 후드 밸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드 밸브의 기능이 뭐냐면 역류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체크 밸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은 이제 펌프에 물이 이렇게 흡입하다가 물이 아래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체크 밸브가 있으면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은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기기로만 열거된 것은 준비 작동 밸브, 비상전원, 가압 송수 장치, 수온, 개폐 밸브. 맞고요. 2번은 왜 틀리냐면 개방형, 그게 틀렸습니다. 3번은 컴프레셔는 이제 공기 압축기인데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필요한 겁니다. 준비 작동 시에는 없어도 됩니다. 4번에 드라이 밸브는 건식 밸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되는 것이 드라이 밸브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 공급 계통의 자동 경보 장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1번에 수압 개폐 장치, 2번에 유수 금지 장치, 3번에 물 올림 장치, 4번에 일제 개방 밸브 장치. 그러면 자동 경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동 경보라는 것은 유수 금지 장치에 사이렌이 해주기 때문에 2번이 답인데 이제 4번도 답인데 어떻게 되나?
답을 한번 봐보면 2번 유수금지 장치라고 답을 해놨어요. 그런데 4번도 답인데 문제를 왜 이렇게 해놨는가 잘 모르겠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내려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제 개방 밸브도 맞다라는 겁니다. 일제 개방 밸브도 어차피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34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초기 화재의 효과적 맞고 소화 약재가 무림으로 경제적 맞고 헤드 감지부의 구조가 기계적이므로 오동작 염려가 없겠죠. 4번에 소모품을 제외한 시설의 수명이 반영구적 맞습니다. 그래서 헤드는 이제 불이 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때리지 않는 이상 오동작의 염려가 없습니다. 35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고가수지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수위계, 배수관, 압력계는 없어도 되고요. 오버플로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수조는 이제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아니면 어디 산 위에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고가수조예요. 그래서 수조니까 수위계는 있어야 되고 배수관은 이제 청소하려면 배수관 있어야 되고 오버플로가는 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압력계는 압력 수조에 필요합니다. 36번에 다음 내용 중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니타딩 챔버 사용 목적은 1번에 누수로 인한 뭐 해서 나오고 소화펌프 기동 경보 알람 수신반에서 스프링클러 밸브 개방 신호 입력. 이제 펌프나 경보 알람이나 수신반에 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1번이 답인데 이제 습식 유수 금지 장치 오동작 방지. 예,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 유수 금지 장치에 압력 스위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누수니까 어디에선가 물이 샌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수가 미세하게 발생하니까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밸브하고 압력 스위치 사이에 니타딩 챔버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그 니타딩 챔버가 이제 살짝 압력 스위치로 가는 물을 잡아줘요. 잡아주고 또 일부는 배수해줘 버려요. 그러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라는 것을 왜 압력 스위치냐면 물이 그쪽으로 가서 압력을 가해주면 작동하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이 이쪽으로 압력 스위치로 가는 것을 니타딩 챔버가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살짝 빼줘 버리니까 압력 스위치로 물이 안 가니까 이제 오동작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37번은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의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방수 압력이란 뭐 방수 시의 정압을 말한다. 좀 더 읽어보면 퓨지가 아니라 퓨즈겠죠. 퓨즈 블링크란 감열체 중 이융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 물질에 의해 조립된 것을 말한다. 아까 나왔었고요.
유리 벌브란 유리구 안에 액체나 기체 등을 넣어 밀봉한 것을 말한다. 4번에 스프링클러 헤드란 화재 시에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 기능을 하는 헤드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이 틀리다라는 건데 1번이 답이 아니네. 3번이 틀린 기체가 틀린 것 같네요. 그래서 해설을 봐보면 유리구 안에 이제 뭘 넣는데 액체라는 것이고 이제 기체는 아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그럼 1번은 맞다라는 건데 방수압력 정압을 말한다. 이제 정압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압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반대 말이 동압이라는 게 있는데 동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압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동압 움직일 통 예. 그래서 정압 동압 그런 말이 나옵니다. 38번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 중 알맞은 것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급에는 그 상하 좌우에 2.5m 간격입니다.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헤드와 계급은 네 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아래 해설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급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그런 곳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지나가면 1층하고 2층 사이에 그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컬레이터. 그런 곳이 계급이에요, 계급. 예. 그런 곳은 연소할 우려가 있다 그거죠. 예. 그런 곳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39번은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프리액션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감지기 AB 동작 맞습니다. 2번 수동 조작함 수동 기동 스위치 동작 맞습니다. 3번 수신반에서 수동 기동 맞습니다. 4번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 아니고요. 그래서 프리액션 밸브라는 것은 이제 준비 작동 밸브를 말하고 이제 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지기 교차회로 AB가 작동해야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신기 누르듯이 누르면 또 작동을 합니다. 또 수신기에서도 수동 기동 스위치가 있으면 그걸 작동하면 작동하고 근데 헤드가 개방된다라고 해서 개방되는 것은 이 습식 밸브입니다. 습식. 습식은 헤드가 개방되면 이게 작동을 하는데 준비 작동식은 여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헤드 개방돼봤자 이게 작동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40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은 1번에 계단, 병실, 목욕실, 통신기기실, 아파트는 설치하겠죠. 2번에 발전실, 수술실, 응급처치, 통신기기실. 응급처치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에 아파트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병실에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수술실 하면 안 되고 병실에는 해야 되죠. 아파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래에 해설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다음 중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에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헤드가 개방될 것이고 압축 공기가 방출될 것이고 2차 측에 공기압이 저하가 되면
클래퍼가 개방이 되고 1차 측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가고 배관 내 압력 저하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서 펌프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2차 측에는 물이 없고 대신에 압축 공기가 있어요. 아까 컴프레션. 네. 압축 공기가 있으니까 헤드가 폐쇄형인데 녹아서 개방이 되면 압축 공기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면 이게 열려요. 클래퍼가 열리면 이쪽에 물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서 펌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의 수평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가? 이제 간이 헤드는 2.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평 거리가. 이번에 근린 생활 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비상전원 몇 분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근린 생활 시설. 기본이 20분입니다. 그리고 충수가 이제 30층 이상이면 40분으로 늘어나고 50층 이상이면 60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3번에 다음 중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상수도 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하지 않는 것은 체크 밸브, 압력 조절 밸브,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 수도형 계량기. 압력 조절은 아마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압력 수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용 계량기는 이제 상수도에서 바로 연결하니까 이제 물을 사용하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요. 또 체크 밸브나 개폐 표시형 밸브는 이제 여기에 체크 밸브가 있고 개폐 표시형 밸브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래 해설에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폐쇄형 간이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한 계층의 하나의 급수 배관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 면적은 몇 제곱미터 초과하지 아니해야 하는가?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최고 1000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194페이지에 1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특징이 아닌 것은 화재 진화 후 깨끗하다. 부속이 고압 배관, 고압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소음이 적은 게 아니라 큽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 유류, 화재에 효과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면은 C급이고 유류 화재는 B급이고, 뭐 기계는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일반 화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A급 화재. 그리고 고압 배관, 왜 고압이냐면 이산화탄소가 고압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력이 이제 굉장히 세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2번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온도가 60이 아니라 40입니다. 40 이상이 아니라 40
이하여야 맞습니다. 예, 온도가 높으면 뭐 약재가 저장 용기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직사광선이나 빗물이 침투하면 안 되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이 맞습니다. 아래 해설이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 설치 기준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음이 없는 동학근 간 고압식은 16.5 이상 맞습니다. 2번에 배관의 호층 구경이 20mm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20이 아니라 아마 40일 것 같아요. 3번에 2번. 예. 그래서 나중에 봐보고, 고압식의 경우 개폐 밸브, 선택 밸브 1차 측 배관 부속은 4MPa 이상의 것 맞습니다. 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봐보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관 강관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압식은 스케줄 8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20mm 이하면은 40짜리 사용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2번이 틀린 것이 20mm 이하면은 스케줄 40 이상. 예. 그래서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관이면은 고압식은 16.5 이상, 저압식은 3.75 이상,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배관 부속은 이제 배관 말고 아까 체크 밸브, 개폐 밸브 그런 게 다 부속이죠. 선택 밸브 다 그런 게 배관 부속이에요. 이제 배관 부속도 압력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고압식은 이제 1차 측이면은 압력이 더 세요. 그러니까 4MPa. 2차 측은 이제 좀 더 낮아도 되니까 2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장 용기에서 약재가 쭉 빠져나가면은 그 이제 개폐 밸브가 있고 선택 밸브가 있는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1차 측은 저장 용기에서 바로 오니까 압력이 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선택 밸브나 개폐 밸브 너머에는 이제 1차보다는 좀 더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4, 2차는 2,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저압식은 2만 돼도 괜찮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에 관한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이제 충전비는 고압식은 더 높아요. 1.1, 1.4 그것은 저압식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에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 0.64배, 0.8배 압력 작동하는 안전 밸브 맞습니다. 3번의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액면계 압력계, 그리고 2.3 이상 1.9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 맞습니다. 4번의 저장 용기는 고압식은 25MPa 이상, 저압식 3.5 이상의 내압 시험 압력이 합격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이제 1번은 해설에 나와 있고요. 이제 충전비라는 것은, 저장 용기의 충전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 W대 부피의 비를 충전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W는 어떻게 되나? 예, 예를 들어서 소화약제가 45kg짜리다.
이제 한 병이 들어있는 게, 예. 근데 그 한 병의 용량 부피를 봤더니 68리터짜리더라. 예. 그럼 이게 충전비예요. 예.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뭐 1. 얼마 정도 나올까요? 1.5 정도 나올까요? 예. 한번,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암산을 잘 하시는데. 예. 68 나누기 45. 예. 1.5 나오는데요? 예, 예. 1.51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믿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이제 이게 충전비니까 이제 고압식은 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1.5에서 1.92. 그러면 고압식이라는 말은 이게 센 압력으로 충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크다라는 뜻이 된가? 같은 약재량의 부피가 크다. 45kg 넣었다. 충전비가 크다. 약간 혼동이 오는데, 네, 일단 넘어가고요.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설명하다가 그랬나? 그래서 충전비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이번에 저압식 저장 용기라는 것은 저장 용기가 고압식이 아니라 이제 낮은 압력 사용하는 저장 용기. 그래서 고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압이다 보니까 이 병을 약재 병이 이렇게 있는데, 나를 보세요, 나를. 약재 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저압식은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뭐 이 학원의 한 반절 정도. 저압식이니까 탱크를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식은 이제 이렇게 병으로 뭐 10병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압식은 통째로 그냥 하나. 그게 저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압식 저장 용기는 이제 내압 시험 압력 0.64, 0.8 여기에서 안전 밸브 이제 기준이 그래요. 해설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3번에 또 저압식에는 액면계라는 것은 약재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게 액면계예요. 또 압력계는 압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압력계고, 그 다음에 압력이 2.3 이상이나 1.9 이하로 내려간다면 정상 압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3 이상으로 높아져도 안 되고 1.9 이하로 내려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저장 용기가 있는데, 고압식은 이제 25, 저압식은 3.5, 이게 내압 시험 압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사용된 고압식 충전비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6번은 16번은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방어구역의 최적이 600 세제곱미터라면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 저장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설계 농도 50%, 개구부 무시. 그래서 이제 안 배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최적을 줬고,
그래서 안 배운 것 같으니까 아래 해설을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해설에 이제 표가 있는데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해서 오른쪽에 1.3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의 제일 위에 봐보면 약재량 W는 V 곱하기 알파 플러스 A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죠. 약재량 W는 V 곱하기 알파 플러스 A 곱하기 베타에 그래서 여기서 V라는 것은 이제 그 공간의 최적, 그래서 책에서 600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은 아까 1.3 그게 깁니다. 1.3 kg 이제 메타의 3승당 그래요. 그리고 여기 A라는 건 개구부 면적인데 무시하라고 했으니까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6, 1은 6, 3, 6, 18, 7.8에다가 780이 되겠네요. 그러면 6번에 1번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를 외워줘야 맞겠죠? 네. 1.3이 있고, 1.6이 있고, 2가 있고, 2.7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3은 유압기기 제외한 그것이고 1.6은 최적이 55 세제곱미터 미만 전기설비 그리고 소고 전자제품 이것은 2 고무류 면화류 이런 것은 2.7 알파가 그렇습니다. 알파가 그래서 우선 표를 외우고 그리고 만약에 개구부를 줬으면 개구부 면적에다 이것은 10을 베타는 10이에요. 10. 10kg. 그래서 A를 만약에 20으로 줬다고 한다면 베타는 곱하기 10kg per 면적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이거라고요. 베타가. 베타가. 문제가 개구부까지 줬다면 이 10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1.3, 1.6, 2, 2.7. 알파네. 이게 알파. 이것이 베타. 알파와 베타를 알아야 구할 수 있겠죠. 쉬었다 가겠습니다.